당신이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두 알아야 할까요? 아니죠. 하지만 컴퓨터의 기본 원리를 알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며 감정을 느낍니다. 이처럼 의식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식의 기원과 발현 과정,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라는 개체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럼 우선 생물학적 관점에서 의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당신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 글을 읽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향기, 맛, 온도,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생물학적 관점에서 의식을 살펴봅시다. 우리 뇌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라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입니다. 이를 마치 도시의 교통체계에 비유할 수 있지요. 차량들이 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사람들과 물건을 운반하는 것처럼 뉴런들은 신호를 전달하며 정보를 운반합니다. 그런데 모든 뉴런이 의식에 관여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뇌의 특정 부분, 특히 전두엽과 편도체가 의식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마치 도시의 중심지와 같은 곳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두엽과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뇌를 하나의 컴퓨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의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에서 CPU가 모든 작업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전두엽은 우리의 행동, 의사결정, 문제 해결, 계획 세우기 등을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선물을 사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어디서 사야 할지,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이에 비해 편도체는 우리 뇌의 감정 조절기와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운영체제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처럼 편도체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그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의 발생과 조절은 편도체가 담당합니다. 이렇게 전두엽과 편도체는 각각 우리의 의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뇌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 두 부분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뇌의 다른 부분들도 서로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며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은 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이는 마치 자동차가 처음에는 단순한 수레에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복잡하고 세련된 형태로 발전해 온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 더 복잡한 의식을 필요로 하면서 의식은 점차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생물학적 관점에서 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는 물리학적 관점에서 의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마법사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마법사들은 양자역학이라는 특별한 마법을 사용합니다. 이 마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마법사들은 양자 상태라는 특별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에서는 물체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당신이 동시에 여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법사들은 양자 얽힘이라는 놀라운 마법을 사용합니다. 이 마법으로 두 개의 물체를 얽혀서 하나가 어떤 변화를 겪으면 다른 하나도 즉시 그 변화를 따라합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친구와 통신장치 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양자역학의 마법이 우리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마법사가 마법을 사용하여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놀라운 양자역학의 세계를 탐험하며 양자역학이 우리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그만큼 흥미롭고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학에서는 최소작용의 원리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자연현상은 항상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빛이 두 점 사이를 이동할 때 빛은 가장 짧은 경로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작용의 원리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의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의식은 매 순간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 중 어떤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의 뇌는 최소작용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즉, 우리의 의식은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는 배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의식은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시간이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느낍니다. 즉,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향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학에서 시간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우리의 일상 경험과 잘 일치합니다. 시간의 방향성과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시간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의 방향성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항상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시간을 우리가 걷는 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고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시간의 방향성이 우리의 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결정을 내리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길을 걷다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거나 다가오는 풍경을 기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시간의 방향성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마치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지나온 길을 회상하고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며 앞으로 갈 길을 계획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방향성은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삶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의 방향성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과 연결되므로 의식과 엔트로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물리학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물리학의 최소작용의 원리와 시간의 방향성은 우리의 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식에 대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생물학, 물리학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의식을 탐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는 복잡한 신경 회로를 통해 우리에게 의식을 선사하며 물리학은 우리의 의식이 우주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학과 인공지능의 관점에서도 의식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의식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더 잘 제어하고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될 것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의식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